신급 강태공의 귀환. 13편. 어종의 정수를 사용하다. 강민준의 예라는 대답과 동시에 그의 손에 들려있던 어종의 정수가 공중으로 떠올랐다. 영롱한 빛을 내는 작은 구슬은 빠른 속도로 회전하며 주변의 만화를 빨아들이는 듯했다. 곧이어 구슬은 한 줄기 순수한 에너지의 흐름으로 변해 그가 들고 있는 만화조종을 향해 쏘아졌다. 치익. 마치 뜨거운 쇠를 찬물에 담글 때 나는 소리와 함께 낚싯대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민준은 놓치지 않으려 두 손으로 낚싯대를 꽉 붙잡았다. 흙단처럼 매끄럽던 표면이 뱀이 허물을 버뜩 갈라지기 시작했다. 쩍쩍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낡은 대나무의 모습이었던 겉껍질이 조각조각 부서져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낚싯대가 드러났다. 그것은 더 이상 나무 막대가 아니었다. 빛 하나 없는 심연처럼 깊고 단단한 검은색 금속. 마치 잘 벼려진 무기처럼 매끄러우면서도 서늘한 감촉의 몸체에는 용의 비늘을 연상시키는 미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전보다 묵직했지만 손에 쥐는 순간 마치 그의 팔과 하나가 된 듯 완벽한 균형감을 자랑했다. 띠링. 만화조종 2첫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흑철, 위 만화조종으로 재탄생합니다. 민준은 경외감에 휩싸여 새로 태어난 낚싯대를 어루만졌다. 그는 곧장 아이템 정보를 확인했다. 아이템 정보, 이름, 흑철의 만화조종, 진화 1단계, 등급, 전설, 내구도, 무한, 효과, 별표 모든 낚시 행위 보정, 중폭 상승, 별표 만화 전도율, 중폭 상승, 별표 고유 능력 개방, 흑철의 강인함, 별표, 봉인됨. 설명, 어둠을 머금은 강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예리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보정 효과가 소폭에서 중폭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민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새롭게 개방된 고유 능력이었다. 고유 능력, 흑철의 강인함, 패시브. 별표 낚싯대의 물리적 내구도가 대폭 상승합니다. 별표 낚싯대에 연결된 낚싯줄의 강도를 10% 증폭시킵니다. 낚싯줄의 강도를 증폭시킨다고 민준의 뇌리에 흉포한 배수와의 사투 마지막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힘이 부족해, 장비가 부족해 놓칠 뻔했던 아찔한 순간. 만약 그때 이 능력이 있었다면 낚싯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시스템은 그의 성장에 맞춰 정확히 필요한 능력을 선물해 준 것이다. 좋아. 민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새로운 집, 해결된 급한 불, 그리고 무엇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강력해진 무기.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였다. 그는 더 이상 동네 낚시터의 희귀 어종이나 오염된 하천의 변이종 따위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가 가야 할 곳은 진짜 괴물들이 도사리고 있는 미지의 어경. 그는 다음 날 아침, 협회로 다시 향하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새로 얻은 푹신한 침대의 감촉을 느끼며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올 새로운 사냥을 그리고 있었다. 14편, 새로운 어경, 버려진 운하. 다음 날, 강민준은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낚시꾼 협회를 다시 찾았다. 어엿한 F급 등록 낚시꾼으로서 출입하는 협회의 공기는 처음 왔을 때와는 사뭇 달랐다. 여전히 그를 향한 호기심 어린 시선은 존재했지만 무시나 경멸의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곧장 협회 1층에 마련된 위례 게시판으로 향했다. 거대한 화면에는 등급별로 수행할 수 있는 위례 목록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상위 등급의 위례들은 동해 심해어경 탐사, 영물급 귀상어 포획 등 이름만 들어도 위험천만한 것들이었지만 그가 접근할 수 있는 F급 위례들은 대부분 소소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진화한 낚싯대가 있었다.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게시판을 샅샅이 훑어보던 중 구석에 있는 하나의 위례를 발견했다. 위례, 버려진 운하의 생태계 교란종 제거. 별표 내용, 수십 년간 방치된 운하에서 정체불명의 포식 어종이 출현,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신고 접수. 해당 어종의 표본 확보 및 개체 수 조절 요망. 별표 위험 등급, 낮음. 별표 보상, 협회 공헌도 10점, 현금 100만 원. 다른 위례에 비해 보상이 괜찮은 편이었지만 정체불명의 포식 어종이라는 문구 때문인지 아무도 수락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민준의 눈이 빛났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새로운 힘을 시험해 볼 완벽한 무대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위례 수락 버튼을 눌렀다. 버려진 운하는 도시 개발 계획이 무산되면서 수십 년째 흉물처럼 방치된 곳이었다. 한때는 배가 드나들었을 넓은 수로는 이제 녹조가 가득하고 주변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겨 잡초만 무성했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도는 곳. 민준은 운하의 가장자리에 서서 새롭게 진화한 흑철의 만화조종을 꺼내 들었다. 그는 먼저 어심읽기를 사용해 운하 내부를 탐색했다. 그러자 그의 머릿속에 기이한 풍경이 그려졌다. 운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작은 물고기들은 모두 한 곳에 뭉쳐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제외한 운하 전역에 시뻘건 적의 와굶주림 위 감정을 내뿜는 존재들이 흩어져 있었다. 마치 늑대 무리가 양떼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었다. 보통 녀석들이 아니군. 민준은 긴장감을 느끼며 채비를 마쳤다. 흑철의 만화조종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안정감을 주었고 낚싯줄은 흑철의 강인함 효과를 받아 희미한 검은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적위를 향해 낚싯대를 던졌다. 채비가 수면에 닿기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수면이 폭발했다. 쾅! 마치 물속에서 폭탄이라도 터진 듯한 격렬한 입질. 흉포한 베스에 버금가는 힘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당황하지 않았다. 이미 한 차례 사투를 겪으며 성장한 그는 침착하게 낚싯대를 세우고 버텼다. 엄청난 힘이었지만 흑철의 만화조종은 조금의 힘도 없이 굳건하게 버텨주었다. 낚싯줄 또한 위태로운 소리를 내지 않았다. 강화된 장비 덕분에 힘겨루기가 가능했다. 민준은 리를 감으며 놈을 수면 가까이 끌어올렸다. 잠시 후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놈의 정체에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가물치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물치와는 크기부터 달랐다.
거의 1m에 달하는 거대한 몸체는 검고 미끈거리는 가죽 같은 피부로 덮여 있었고 뱀처럼 생긴 머리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했다. 무엇보다 섬뜩한 것은 에메랄드빛으로 형형하게 빛나는 두 눈이었다. 포악한 가물치, 레벨 8, 흉포한 베스보다 무려 5레벨이나 높았다. 위험 등급 낮음이라는 협회의 정보는 완전히 엉터리였던 것이다. 놈은 물 밖으로 끌려 나오자 더욱 거세게 저항하며 심지어 무트로 뛰어올라 민준을 물어뜯으려 달려들기까지 했다. 민준은 침착하게 뒷걸음질 치며 놈을 제압했다. 잠시 후 가물치는 마침내 움직임을 멈췄다. 첫 번째 사냥은 성공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조금도 밝아지지 않았다. 그는 숨을 고르며 다시 운하를 향해 어심읽기를 사용했다. 그의 머릿속에 그려진 광경은 절망적이었다. 자신이 방금 잡은 것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강한 적의를 내뿜는 빛의 점들이 수로 전체에 걸쳐 수백 개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껏 상대했던 것은 고독한 폭군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굶주린 포식자들의 둥지 그 자체였다. 위례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